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혼자 견뎌야 하는 5가지. 오늘 영상은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5가지 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훨씬 지혜롭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자산이에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무엇보다 저 같은 작은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인생 조언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응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50대, 60대를 지나고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대가 되면 젊을 때는 몰랐던 현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현실들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갑작스럽게 당황하며 맞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62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박정희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2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죠.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박정희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아무도 이 아픔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위로해주고 형제들이 도와주지만 결국 밤에 혼자 눈물 흘리는 건 저 혼자였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오직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족들이 위로해줘도 친구들이 함께 울어줘도 결국 그 빈자리의 허전함과 그리움은 당사자만이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아픔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때로는 자식까지도요. 하지만 미리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담담하게 견딜 수 있어요. 65세의 이동수 씨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동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작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이었죠. 그런데 자녀들 교육비, 집 대출 등으로 평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정년퇴직을 맞게 되었어요. 퇴직금으로는 펜션은커녕 노후 준비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동수 씨가 겪어야 했던 건 바로 2번째 현실이에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과 마주하는 것, 이것도 결국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가족들이 괜찮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평생 품고 살았던 꿈을 내려놓는 그 씁쓸함과 아쉬움은 본인만이 소화해야 하는 감정이죠. 현실과 타협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꿈을 포기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수 씨도 결국 펜션 대신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재미를 찾고 계세요. 때로는 포기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거죠. 3번째 현실은 58세 김미영 씨의 경험담에서 찾을 수 있어요. 김미영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울을 보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터인지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바로 나이 들어가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이것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흘러가지만 그 시간의 흔적을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몫이거든요. 자녀들이 엄마 아직 젊어 보여요 라고 말해줘도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건 본인이에요. 하지만 김미영 씨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이 듦을 인정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김미영 씨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요가 수업을 듣고 계시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4번째 현실은 더욱 무겁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에요. 63세 정창호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큰 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정창호 씨 머릿속에 떠오른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해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을 두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 이것도 결국 혼자만의 몫이에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오직 본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군가 대신 두려워해 줄 수도 없고 대신 평안해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정창호 씨가 이 두려움과 마주하면서 얻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 손자와 놀아주는 주말,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하세요. 마지막 5번째 현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59세 한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명숙 씨는 몇 년 전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중대한 문제였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자신을 믿고 따랐던 후배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친구들이 누구나 실수는 있는 거라고 말해줬지만 결국 그 죄책감과 후회를 소화해내야 하는 건 저 혼자였어요. 밤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좀 더 신중했다면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자신의 실수와 후회를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야말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개인적인 과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본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명숙 씨가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건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진정한 겸손함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한명숙 씨는 작은 상담센터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5가지 현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아무도 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이웃의 따뜻한 시선들이 큰 힘이 되는 건 분명해요. 다만 최종적으로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극복하는 주체는 바로 자신이라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드리는 걸까요? 그냥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현실들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예요.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당황하며 휘둘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또한 이런 경험들을 통과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숙함을 얻게 돼요.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비로소 완전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이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시련들을 견뎌내고 소화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지혜가 있어요. 특히 지금 50대, 60대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현실들과 마주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부모님 연세도 많아지시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의 은퇴도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현실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사회의 기대, 가족의 기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에 덜 신경 쓰고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실제로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계세요. 평생 직장 생활만 했던 분이 작은 농장을 시작해서 도시 사람들에게 건강한 채소를 나눠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손재주가 좋았던 분이 수제 공예품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와 도전을 할 때도 결국 자신만의 결정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 용기 내줄 수 없고 대신 시작해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값진 거고 성취감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기 쓰기를 추천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특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한 사람과의 대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세요. 배우자든 형제든 오랜 친구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근황과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완전히 혼자만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보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생겨요.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로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이건 나중에 큰 상실이나 변화가 왔을 때 마음을 달래주는 피난처 역할을 해요. 독서든 그림 그리기든 정원 가꾸기든 뭐든 좋으니까 자신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는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해 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건강한 몸,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 훈련이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이 돼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젊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계를 깨닫게 되고 유한함을 느끼게 되죠. 처음에는 이게 슬프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젊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어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찾아가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개인적인 시련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이에요. 자신이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상담이나 봉사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고통이 사회적인 가치로 승화될 때 그 아픔은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현실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체념하고 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20대의 꿈과 60대의 꿈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60대의 꿈이 덜 중요하거나 덜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다면 이제는 가까운 곳이라도 깊이 있게 탐방하는 걸 목표로 할 수 있어요. 큰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다면 이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목표로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도 결국 자신만의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죠. 아무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나 혼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몫입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고 그 아픔을 통해서도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혼자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나이 들어가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개인적인 과제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도 나만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통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돼요. 다섯 번째, 자신의 실수와 후회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현실을 혼자서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로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의 과제들을 하나씩 통과해 나가면서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 순간들이야말로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